우울증 벗어나기. 나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이 우울에 시달리고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울증과 나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 우울증이라는 게 정말 아주 어린 나이부터, 심지어 영아라는 게 1세잖아요. 1세. 태어난 지 1년도 안 된 아이들도 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엄마의 사랑 이런 것들을 잘 받지 못하고, 우리가 보면 이제 무슨 고아원 같은 데서 이렇게 잘 케어받지 못한 아이들 중에 일부들, 유기된 아이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못하고 뭔가 지쳐하고, 말은 못하죠. 내가 우울하다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젖바는 힘도 되게 약하고 무력하고 기운이 떨어진다고 하는 영아 우울증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영아부터 시작해서 당연히 좀 애가 좀 아동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울증이 있을 수 있고, 그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면 나이가 든 애들 보면 말이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유치원 때부터 충분히 우울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 아이가 우울한데 사실은 집중을 잘 못하니까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주의력 결핍장애, ADHD 라고만 생각하는 수가 많거든요. 아니면 발달장애, 발달이 잘 안 되니까 발달장애로 볼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게 보면 그런 다른 병들, 발달장애, 주의력 결핍장애랑 우울증이 겹쳐 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보이는 건 ADHD처럼 주의력 결핍으로 보이는데, 정말 그 진짜 병은 뭐냐 라고 할 때 실제로는 우울증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 아동들의 조사에 따졌을 때도 보면, 그때 옛날에 이 책에도 있긴 하지만 600만 명인가가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 이런 데이터도 있었어요.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우울증을 실제로 겪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아동 조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들 중에서도 꽤 많은 아이들이 우울증에 있다. 우울증은 어리다고 안 생기는 병이 아니다라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하고요. 청소년들은 정말 우울증 많죠. 청소년 자체가 호르몬도 변화되고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친구들 관계, 또래 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성적인 문제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어떤 공부 학업 문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 때문에 우울증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10대들이 정말 부모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에서 자살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충동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그 자살의 원인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아이가 우울해진 거예요. 그런 어떤 청소년의 우울해진 걸 놓쳤을 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대학생 되면 안 우울한가? 대학생의 어떤 상담소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많은 대학생들이, 일단은 내가 입시 문제가 있어서 달려왔지만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우울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회에 들어가는 준비 같은 것도 안 되고, 우리가 보통 요즘에 MZ세대라고 하잖아요. 민지세대라고 하는 그 MZ세대들이 이전 세대에 비해서, 이전 세대는 그래도 먹고 살면서 계속 성장하고 발전해 왔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모보다 더 가난하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 두려움이 이 아이들을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너무 어떤 무게 같은 걸 가져오면서 소위 MZ세대들의 어떤 우울증 같은 것들도 상당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사회에 들어갔을 때, 그럼 직장인은 안 우울한가? 직장이라는 곳이 엄청난 압력을 주는 곳이거든요.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고, 경쟁하게 되고, 성과를 보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너무 우울해지죠. 또 육아하고, 요즘에 그런 게 너무 싫어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아이 키우는 거 쉽지 않고, 또 집 마련하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직장인 30대 40대 너무 힘들고, 50대가 되면 안 우울한가요? 50대가 되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나, 노후 같은 것들, 또 이제 50대 같은 경우는 부모도 모셔야지, 자녀들 함정 크죠. 비용, 경제적인 문제,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에 코로나 시대에 어떤 자영업자들도 되게 우울하고 힘들고, 위기 같은 것도 되게 많고,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를 우울한 쪽으로 만들어 나가고, 나이가 들면서 좀 퇴직하시고 이러신 분들도 되게 우울해질 수밖에 없고, 내가 살아왔던 평생의 어떤 길과 다른 것들도 가는 것들이 우울증으로 갈 수밖에 없죠. 나이가 들면 노인들은 정말 더 심각하죠. 이 우울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치매 같은 것도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우울증, 특히 노인성 우울증이 가장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단순히 늙으면 우울증이 오는 게 아니라 늙어가면서
우울증이 오게 되고, 우울증이 오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아픈 것도 더 심각해지고, 내가 우울하다는 것들은 부정적인 것들에 더 집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노쇠해서 아파지는 것들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통증 같은 것도 되게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우울해지는 게 아니고 우울증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늙어서 우울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울증이 왔기 때문에 내가 점점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이 때부터 1세 때부터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모든 분들이 다 우울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로 어떤 세대를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느 시기라도 내가 힘들다, 어렵다고 하는 때면 그거는 우울한 거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시기든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뭐 은퇴를 하셨든 노인이든 간에 항상 우울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되게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이 시기가 어떤지 간에, 또 가족이 보면 우리 자녀가 또 부모가 우리 뭐 배우자가 힘들다고 하면 혹시 우울증이 아닌가 하는 것들,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 어려워할까 하는 것들을 보면 그게 우울증이 아닐까 하는 것들을 먼저 좀 관심을 가지시고, 저분이 우울증에 걸릴 수 있었겠다, 나 자신도 우울증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파악하시는 것들이 우울증을 조기에 찾아내서 잘 치료할 수 있게 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